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코인 TV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죠. 작년에 비트코인으로 30억 달러 이상을 채굴하며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세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제한을 우회할 방법을 찾은 듯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분석기업 체인얼리시스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방 제재의 경제적 압박이 점점 더 심화되자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결제를 허용하는 주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8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암호화폐 결제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중앙은행, CBR, 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추진했던 이전 입장에서의 큰 변화입니다. 새 법은 국제 결제를 위한 조항이 9월부터, 암호화폐 채굴 조항이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고 승인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가 글로벌 결제에서의 증가하는 역할과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안톤 고레킨 의원과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관계자들도 이 법적 변화가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고 국제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 최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내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사용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매년 발표되는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지수에서 상위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그 사용을 크게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공식적이거나 덜 규제된 채널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최근 입법 이전에도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은행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블라디미르 포타닌이 소유한 로스뱅크는 지난해 6월 비즈니스를 위한 크로스보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여러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제재 회피를 위한 크로스보더 결제. 러시아 중앙은행은 크로스보더 결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기 위한 실험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승인된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국제 무역을 위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채굴 기관들도 암호화폐를 사용해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 노력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압력을 완화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다 넓은 대체 결제 메커니즘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제 권한 범위. 새 법안은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거래를 면밀히 규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사용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여기에는 BRICS 국가들과의 블록체인 기반 이니셔티브와 이란과의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융 메시징 시스템, SPFS, 스위프트 금융 메시징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대안 역시 이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국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래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2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래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통화거래소 SPC의 인프라를 지원받을 예정이나 SPC는 국영 뉴스통신사 인터팍스에 따르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규제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미 번성하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주요 BKYC 거래소인 테트체인지, 100BTC, 비트슬레이토, 소엑스, 거런텍스 등은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센터 내의 두 고층 건물 복합체인 페더레이션 타워 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엑스 OTC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미국 재무부의 지정 이후 활동이 감소했지만 거런텍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는 안정적인 운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런텍스는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제재를 받은 후에도 그 중요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앙화거래소 CEX는 2018년 이후로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했지만 이러한 대규모 활동이 국가 차원의 제재 회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거런텍스의 모든 사용자가 러시아 국적이거나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며 러시아 정부를 위해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많은 제재 회피 활동이 공식 정부 채널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사설 투자 차량과 해외 쇠 회사와 같은 전통적인 오프체인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기반 제재 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소로는 엑스트가 있으며 이 거래소는 거런텍스 창립자 세르게이 멘델레예프와 전 KGB 요원 겸 미디어 재벌인 알렉산더 레베데프가 공동 설립한 인더파이뱅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엑스트는 새로운 법 제정 이전에도 수출입을 촉진해왔습니다. 인더파이는 이자, 농사와 플래시 론과 같은 다양한 더파이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더파이 백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루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진화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런텍스는 성공 사례로 대표되지만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규제 준수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일부 로컬 거래소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바이낸스는 러시아 운영을 카미엑스에 매각했으며 카미엑스는 올해 초 서비스를 중단하며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 과제를 반영했습니다. 제재 조치의 실제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 당국이 제재가 모스크바의 크로스보더 무역 처리 능력에 미친 영향을 지적한 사실은 제재가 충분히 큰 영향을 미쳐 대체 결제 채널을 정당화하고 투자할 긴급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 지원되는 중국 인민폐, RMB, 위안 및 BRICS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T 및 USDC의 사용도 유동성과 글로벌 인기 때문에 고려될 수 있지만 이들의 중앙화된 통제 및 규제 대응성은 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루블도 출시 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력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매력은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된 채굴 기관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깊고 인기가 높습니다. 온체인 제재 회피의 확장 도전 과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고 비달러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체인 제재 회피가 규모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총 외환 보유액은 5천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 중 약 3천억 달러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의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한 대규모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제재 회피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온체인에서의 소규모 제재 회피는 국가 안보, 컴플라이언스, 조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이 허용된 발전을 활용하려는 정부 관련 대우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자, 과두정과 기타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이 자본 도피에 관여하는 촉진자,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을 위한 온 및 오프램핑 활동을 담당하는 러시아어 인스턴트 거래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활동들은 주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광범위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러시아 인스턴트 거래소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들은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의 계좌에서 KYC 절차 없이 자금을 송금하고 암호화폐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화폐 금지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는 서방 제재에 대한 계산된 대응을 나타내며
미국 달러에 덜 의존하는 대체 금융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러시아가 규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제재 대상 기관을 관리하며 이러한 거래를 지원할 인프라와 해외 파트너십을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법안의 의미. 전시 경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암호화폐 채굴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러시아 법인 및 기업가들이 채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부를 생성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상당한 양의 채굴 작업을 규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에너지 소비 한도 이하의 소규모 채굴 사업은 계속해서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채굴 법안 초안의 이전 버전에서 포함된 언어의 삭제는 당국이 러시아의 강력한 암호화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크렘린과 연계된 러시아 뉴스 매체 RBC는 암호화폐 거래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제한된 금지가 법의 최종 버전에서 삭제되었음을 보도하며 러시아 CEX의 잠재적 폐쇄를 피하고 채굴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현금화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운영되는 채굴자들은 로스핀 모니터링, 러시아 금융감독원의 활동을 보고하고 보안 서비스에 지갑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활동은 국가 감독하에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특히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미국 부문별 및 유럽 제재를 고려할 때 러시아 외부의 암호화폐 채굴의 분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승인 및 감독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과의 전략적 조정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당국, VASP 및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 이러한 입법 변화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재 대상 국가와의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서방 당국의 경계심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넓게 보면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과 같이 강력한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제재를 우회하려 했으며 이는 도전 과제로 가득한 접근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은 조사관들이 자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방해할 수 있게 합니다. CEX, 채굴 서비스, 기타 온체인 기관과 관련된 지갑 주소는 식별되고 귀속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한계는 대규모 자산을 온체인에서 이동하려는 시도가 블록체인 관찰자의 주목을 끌거나 전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 및 전통 금융기관의 경우 이러한 개발은 러시아 채굴 기관의 상대방에 대한 강화된 실사를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광범위한 탈리스크와 디뱅킹 추세와 일치합니다.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더 많은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